이거는 뭐 하방이 열리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가 올라간 것도 잘 적응해서 경쟁력이 유지됐던 회사들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는 순간 이익이 점핑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올라봐야 200포인트 아니까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 봤을 때는. 근데 그 200포인트 안에 어마어마한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주식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네,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뵀는데 3월이었나요? 빠르네요, 시간이. 야, 벌써 진짜. 6월이에요. 이제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악플에도 불구하시고. 예, 네, 왜냐면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선 올해 증시에 대해서 뭐 저 혼자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올해 시장을 바라볼 때 상고하고를 봤었거든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완화한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주가 올라오고 하반기는 리세션 우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올라올 것이다. 그럼 우리 상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뭐 금리 올리던 말든 별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네. 하반기는 이제부터 다 리세션 얘기를 할 텐데 생각보다 경기가 뭐 침체는 쉽지 않아 보이고 죄송합니다. 경기 하강 정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동시에 내년 정도에는 경기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것까지 염두에 두면 어쩌면 주가 측면에서 말씀하시다면 상반기는 PER이 올라오는 멀티플 장세였다면 하반기는 EPS 개선 기대가 높아지는 EPS 장세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를 이유 없잖아. 지금 버블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83조 이상의 그 대차 잔고가 쌓이는 거니까 이유가. 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시장은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이 상승을 이제 또 뭐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전에 한번 그 2% 나왔을 때 괜히 책 소개하면서 졸저지만 한국형 투자 전략의 핵심은 결국 이런 거예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자꾸 100 넘어갔을 때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100을 향해 갈 때가 좋아요. 90, 80 네, 이때가 90대에서라도 100을 향해 갈 때 100이 넘어가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럼 한국은 관심 별로 없어져요. 우린 기대감이다. 우리는 기대가 우리 이때가 제일 한국 경기가 지표 방향성이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여기 지수가 뭐 상반기 400포인트 올라왔는데 뭐 400포인트가 더 올라가도 이건 쉽지 않아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EPS 장세의 특징은 수익 내기는 매우 좋은 장세거든요. 종목 장세. 그렇죠. 종목 대형주들도 상당히 선별돼서 나올 것이고 어쩌면 온기도 좀 확산되고 그러한 국면에서 뭐 마땅히 뭐 이렇게 너무 겁을 낼 필요 없다. 먼저 그래서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좀 어디 강연 때문에 준비했던 자료인데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대표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맨 먼저 그림 보여드리면 전에 왔을 때 아마 이거 분명히 보여드렸을 텐데 구글 검색어예요. 그러면 작년 가을이 우리의 정점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리세션도 그랬고 인플레이션도 그랬고 요즘 안 느껴지세요? 뭐 맨날 금리 얘기 나와도 별로 뭐 하루 이틀밖에 반영이 안 돼요. 금리는 이제 뭐 이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더 이상 이슈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리세션 얘기하시는 분들은 고용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실질 수요가 견고하다는 쪽으로 해석이 더 강해질 것 같다는 건데 여하튼 지난 가을이 우려의 정점이었고 원달러 환율 1,440원에서 주가지수 바닥이 나왔던 거죠. 네. 두 번째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오늘도 아마 차익 매물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 있으면 다들 불안해들 하세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아니면 또 무슨 세계적인 사건이 터질까. 근데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고버스를 올리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보는 데이터는 S&P 선물 투기적 포지션이거든요. 네.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지만 이 선물의 그 숏 해지 포지션이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이게 청산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악재가 나도 잘 안 빠질 거라는 거죠. 이미 포지션을 다 잡아놔서 너무 잡아놓은 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들 주식을 좋다 말하는 사람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최근에요.
그래서 다들 무슨 아래 한 방에 있을 수 있다고 내지는 뭐 주말만 되면 불안한 거죠. 아 그냥 넘기는 거에 뭐 곧버스라도 사놔야지. 뭐 이런 수요가 한국에 있다면 글로벌하게 보면은 야 이거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8 이때 이때보다도 낮아요 거의. 아 지금 하방 포지션이 예.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되게 오랫동안 본 데이터거든요. 이걸 옛날 세미나 다니면 이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갈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이 정도 내려가는데 그럼 이런 거죠. 정말 악재가 나왔다 치자고요. 예기치 않은. 그러면 이 포지션이 청산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뭐 하방이 열리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거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유용한 데이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불안하거든요. 빨리 팔고 싶고 이익 실현하고 싶고. 근데 최소한 이게 좀 어느 포지션이 청산됐을 때 하는 게 낫다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세 가지 꼭지를 좀 주제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함께 고민하시죠 이런 말씀을 이제 표처럼 드려왔는데 첫 번째 논의는 여전히 순환적 사고로 접근하면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부터 뭐 2,600이다, 2,800이다.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될 때냐 아닌 때냐가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2,600에서 2,800을 2년에 걸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이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쇼 포지션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주식을 해도 되는 거냐 아닌 거냐 했을 때 개선되고 있다. 한 배 이상 가면 진짜 확 좋아져야 돼. 이게 좀 고민인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본 총계는 늘어나기 때문에 한 배가 쭉 올라가죠. 네. 올 하반기에 되면 2,800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 PBR이 낮은 이유를 이 얘기를 하죠. ROE가 낮아서다. ROE가 낮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강의를 좀 요새 가끔 다녀가지고 ROE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ROE가 이제 경영 지표거든요. 그렇죠. ROE가 좋은 회사를 찾죠. 근데 투자자의 시각은 좀 다른 거거든요. 경영진의 평가는 ROE를 받겠죠. 그치 자본 총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니까. CEO가 뭐 대주주가 당시 연임이냐 아니냐 할 때는 ROE 보고 비교를 하겠죠. 우린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ROE라는 게 뭐 순이익이 올라가서 ROE도 올라가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높여도 올라가고요. 회전율 높여도 올라가고 이게 주가의 방향을 정한다기보다 주가에 반영된 수치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뭐 이거 제가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자의 시각에선 그래요. 그럼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사학가미 아시토 책에서 인용한 건데 인용에다 제가 안 적어놔서 내가 사학가미 아시토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ROE가 낮아지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투자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가 그렇죠. 잘 된다 보지. 요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꾸 예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심이 작년에 미국의 투자를 캐파를 엄청 늘렸는데 미국에 라면이 팔려야 말이죠. 우리나라 라면이. 그때는 고전하다가 하여튼 요새 엄청 잘 팔리니까 캐파 증서랑 이익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ROE 뭐 높은 게 좋다고 하는데 ROE 높을 때 여기서 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시크릿컬이 강한 나라에서는 상투 잡기 십상입니다. ROE가 높을 때 사면. 아니, 대표적인 삼성전자 ROE 높을 때 2021년 자꾸 봄 얘기 들으면 기분들 나빠하시지만 제가 그때 ROE 얘기하면서 이게 똑같은 그림 갖고 3%가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다들 뭐 ROE를 뭐 아냐 뭐 어쩌는데 뭐 ROE가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흔히 더 쉽게 말하면 주식은 주가 최고 시점과 실적 최고 시점 불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따지면 실적 최저치는 더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주가 최저였다는 건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 실적 최저치를 찍었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전형적인 과거의 이익의 순환 사이클, 순환적 사고의 사이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여기서 ROE가 올라가겠죠, 이제. PBR이 그러면서 위가 열리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건 좀 어렵잖아요. 이제 제가 ROE, 뭐 기업 실적 얘기하면 일반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리테일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환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딱 나왔더니 NDF $1 환율이 오늘 1,300원 깨졌었잖아요. 원화가 강해지면 우리 증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원화가 언제 강해지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원화가 강해요. 왜 그럴까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뭐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한국형 투자 전략에서도 우리식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데이터예요. 저는 OECD G20 경기 선행지수와 $1 놓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많이 유사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대로 좀 방향성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OECD G20 선행지수가 돌아섰잖아요. 원화가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원화가 강해진 게 무슨 의미냐? 최소한 아까 우리가 제가 투기적 포지션도 보여드렸지만 하방이 크게 열리기 쉽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여기 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보시면은 출렁출렁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서 한 방 크게 나온다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코스피와 놓고 그러면 더 그렇죠. 코스피를 놓을 때 아까 제가 OECD 100을 얘기했잖아요. 100 이상에서 꺾일 때 주식을 팔아. 이때 경기가 글로벌하게 100 이상이니까 얼마나 좋을 때겠어요. 그렇죠. 그때 되면 아마 여기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 경제 베이스로 접근하시면 초대하시면 막 엄청 논리적이에요. 이래서 좋아지고 글로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열렸고. 저 같은 사람 순환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굉장히 갸우뚱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던 거예요. 반대로 이 빨간색 OECD 선행지수가 이렇게 박살나 있을 때, 여기서 돌았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5 뭐 요 정도 와 있을 때, 요 근처 왔을 때는 100 미만에 있을 때, 여기서 돌았을 때는 다시 이렇게 간다 자꾸만 그러신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황상 자기는 이건 올라가는 분 사이클로 돌았었어요. 네. 이거는 여기서 뭐 제가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서 올라가고 있네. 디퓨저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확연하게 돌았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거 강조드렸던 거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면 코스피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외국인도 산다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주가로 보면 되게 두렵죠. 이렇게 보시기가 별로 겁 안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런 정도 위치에서 뭐가 그렇게 겁이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어쨌든 400포인트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봐야 더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런 얘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2,800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보니까 오늘 나온 신문 기사들 보니까 증권사들에서 목표 포인트를 3,000으로 올렸다는 뭐 기사들도 많이 모르겠어요.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PBR로 보면 올해 안에 한 배가 2,750밖에 안 나와요. 올해는. 근데 자꾸 지수가 이게 자꾸 여기서 지수가 얼마냐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지수 얘기를 왜 그치.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는 지수로 이 시장을 보지 말고 하락하지는 않을 거니까 사이클 산업의 특성으로 보자. 그러면 지수가 오늘 보면 3,000도 3,200도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지수 전망을 물어보면 한 배 정도 넘어가기는 만만치 않고 올라봤자 1.1배입니다. 그럼 뭐 3,000 나오겠네요. 근데 그게 현재 투자를 결정짓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지. 주식을 열심히 해도 되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말씀대로라면 어디에 할 것이냐가 상당히 그쵸.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까 계속 느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사이클에 수출이 좋은 걸 해야겠죠. OECD가 100 미만. 그랬을 때 여기 재밌는 그래프인데 이제 아까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OECD 선행지수와 글로벌 워드 대비해서 한국 지수의 상대 강도를 보면 이때 한국이 강해져요. 미국이 빠져도 우리가 잘 안 빠진 느낌을 받고 미국은 쪼그라는데 우리는 또 확 오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항상 언제 이러냐면 코로나 직후에도 우리나라 전 세계 상승률 제일 좋았고요. 그렇죠? 금융위기 여기 뺐는데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스타일의 핵심이에요. 한국은 그냥 글로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 안 좋았다가 회생될 때 치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때 수익을 못 내면 그때부터 또 몇 년 고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고구간이다.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저는.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그래서 순환적 사고로 보았을 때는 너무 지수 보고 있으면 약간 어떡하나 생각 드시겠지만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지금에 맞는 지금 이 순환 사이클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그것으로 열심히 더 투자를 해야 심하게 된다. 얘기하면 내수 빼고는 이것저것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다들 이거 샀다 불안해서 좀 밀리면 다 손절치고 나면 아니면 왔다 갔다 하다 수익 못 나고요. 하나 그냥 쓱딱 붙잡고 이거 저거 한 3-4 종목 저라면 한 5개 종목 좀 짜놓고서
순번 기다리면 다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 이 OECD 선행 지수가 턴할 때 이 사이클 산업의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보통 경기 민감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사크리칼을 사야죠. 네. 사는데 이제 사크리칼에도 IT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 보면 그래 은행주도 싸 보일 수 있고 뭐 이번처럼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뭐 다른 건 별로지만 라면 같은 업종은 되게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실적 좋아지는 걸 사야 돼요. EPS가 중요하니까.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았다 좋아지는 걸 사거나. 뭐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저희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보면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좀 약간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NDF 환율도 좀 보시고 보면 이게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1 한 코스피로.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대략 원화가 한 다들 뭐 아니다 한 1200원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 구간에서는 열심히 우리나라의 수출 대형주를 하시면 된다. 돌아가면서. 수출 대형주.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제가 이거 교육 강의 자료를 제가 좀 책을 냈더니 뭐 교육 요청이 와서 강의 요청이 몇 군데 다닐 때 쓰던 그림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좀 2년 전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재출간하자고 그랬어요. 그때도 잘 팔렸는데 이번에 또 강효영 이사가 뭐 이쪽을 얘기하는 바람에 엄청 팔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가 좋다고 얘기하면 제가 강연감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이 책을 그냥 무슨 뭐 매크로한 뭐 분석으로 보는 그 책. 핵심은 제목에 담겨 있어요.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커피콩 농사가 막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커피콩 가격이 확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의 그 스타벅스 주식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원가가 줄어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크로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연준이 무슨 말하나 관심 없어요. 저는 연준의 핵심도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코스트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밸류에이션의 문제였던 네.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이러한 매크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실제 좋은 업종이 뭐고 좋은 기업이 뭔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삼는. 그래서 제가 그 나바로의 그 책을 되게 좋아했고 하여튼 많이 팔려가지고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똑같이 저희도 책을 내는데 저희 책을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자료로 다닐 때 이 농심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왜 하냐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그냥 뭐 난리 났잖아요. 원자재가 그냥 곡물 폭등했죠. 가격 그래서 그때 소매 가격 폭등하니까 망할 거다 음식료 업종 난리 났잖아요. 그럼 그거가 지금 안정화됐다면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라면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럼 모든 음식료 업종이 잘 되겠죠.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소위 라면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소프트한 원자재 자유로 이거 설탕 같은 건 잘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라면에 설탕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라면이 좋겠다 했는데 그다음 장사되는 건 아까 ROE 그림 보여드렸지만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매출도 높고 이익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 농심 좋아하던 사람들 작년에 엄청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 엄청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올라왔더니 뭐 K-팝도 잘 팔려졌지만 뭐 우리나라 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여기 똑같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면 농심이 좋아. 제가 놀라운 거 말씀을 드리면 이 업데이트한 건데 처음에 말했을 때가 2달 전이었거든요. 교육자를 만들었던 게. 그때 농심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해했어요. 진짜. 요즘은 갑자기 교육자를 못 느껴 업데이트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라면이라는 게 잘 보시면 원가는 아까 소프트 비중이 없단 말이에요. 그 뭐 설탕 이런 것들. 근데 라면 가격 이렇게 올린 거 보세요. 엄청 올렸죠 지금. 다 올렸잖아요. 아, 그러네. 아니 올렸는데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 사람들은 뭐 이거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떻게 했던 간에 해외 성장도 나왔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작년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 때문에 기업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서 뭔가 경쟁력을 더 세진 기업들 이것만 있지 않잖아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게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글로벌하게 점유율이 더 높아졌고 최근에 미국의 인센티브 보면 올라가질 않아요. 인센티브가
인센트 소위 돈을 줘야 팔아주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올리지도 않죠. 엔터 기업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요즘 다 좋아하시니까 뭐 별 기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농심도 그랬고. 그러면 IT는 안 그런 보장이 있어요 지금? 뭐 LG전자도 갖다 더 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것도 적응을 하고 원자재가 올라간 것도 잘 적응해서 경쟁력이 유지됐던 회사들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는 순간 이익이 점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익 성장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안 좋았다 좋아지는 곳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있었지만 라면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파란색은 EPS고 PER이고 이 회색 선이 EPS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2분기 아니 3분기 정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철저하게 이 기대 EPS가 거기서 올라가는 장세가 시작됐다. 네. 이미 2분기 이번 4, 5위에 시작됐었어요. 사실 이걸 제가 한 5월쯤 나왔으면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엄청 강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치 올라가는 건 그냥 베팅해야 된다 지금은. 쭉 그냥 치고 나가는 타임이니까. 그게 나왔던 게 그때가 뭐 농심도 있었지만 LG전자가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치고 나갔던 거고 더 가겠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장을 주도하니까 하반기가 경기 침체가 올까요?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미드라우 탑다운으로 하면서 엄청 거대 담는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기업 상황을 보면서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경제학자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요새 약간 연착륙 쪽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미국 쪽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도. 좋아하는 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프랑스의 속담이 있는데 어설플 때는 개와 늑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투자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그게 선명해졌을 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야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합리적인 세계가.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합리적 세계를 추구하니까. 근데 투자자는 저런 모호할 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호함에서 뭔가 확실함을 나가서면 기회는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다행스러운 거는 모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자꾸 경기 침체 얘기를 여전히 하고 그리고 뭐 자꾸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이제 과거는 똑같지 않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은 이익률이 돌 수 있는데 이 아래 그림만 봐도 우리나라 이익률과 가장 관련 높은 게 뭘까요? 아까 농심은 팜유랑 무슨 뭐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유가 아닐까요? 그렇죠. 모든 아, 거에 뭐라도 운송이라고 하니까 유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만큼 마진이 개선되겠죠. 아, 이거는 이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탑다운 전략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아요. 아무리 개선돼봤자 팔 시장이 없다. 요즘에 뉴스만 열면 이제 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부터 뭐 세계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도 자꾸 서점 가면 좀 그런 책 보면 짜증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1970년에 71년에 미국에 향한 수출 비중이 금액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9%였어요. 우리 전체 수출 물량 중에 59. 미국에만 팔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84년에 민항기 중국 그때부터 물꼬 터서 하여튼 뭐 중국 비중이 뭐 30% 넘나 들었지만 지금 막 내려왔죠.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중국이. 중국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부터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미국에 쭉 수출 금액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두 개 합친 게 G2예요. G2는 별 영향 없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아세안 수출도 놀고 있고 막 아까로 다 돌아가면 기업은 안 망한다는 거는 기업이 뭔가 적응한 거예요. 그러게 오늘 아침에도 뭐 인도에서의 그 자동차 뭐 현대차 하고, 뭔가 하고 있겠죠. 증설. 제가 뭐 회사의 오너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이 뭐냐 하면 어떤 이런 변화나 위기에 잘 적응해서 생존해 가지고 생존하면 다음에 기회를 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많이 진행됐구나. 특히 이번에는 여기서 드는 아이디어는 종목을 얻는 아이디어는 올라오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 쪽에서 좋아지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수출 데이터 보면 자동차가 너무 좋아지니까 먼저 치고 나갔던 거죠. 그렇죠.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글로벌 수요를 봤더니 여하튼 미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은 참 안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 들 수 있는 게 이게 유지될 수 있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패드가 2000년 금리 인하 사이클 보면 금리 내리면 이때 박살 났잖아요. 금융위기 나왔고 코로나 때고. 그래서 이제 이때 박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 터졌을 때예요. 쉽게 말해서 이때는 요번에 SVB 사태 때 우리 확인한 거는 이번에는 손실의 폭을 우리가 이렇게 가늠 못할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예측이 됐었죠. 국채였으니까. 이때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됐었고 이때는 어땠죠? 이때는 그냥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대표님이나 저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렇지. 뭐 코로나로 뭐 저쪽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제 주위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이때는 어쩌면 IT 버블 끝나고 나서 그냥 다 무너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낮추는 건 뭐냐면 대출 태도가 경직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긴축적으로 가면서 같이 망가질 것이다. 뭐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세 가지 데이터 지금을 딱 비교하면 뭐가 미국이 다르죠? 자꾸 이게 이제 고용이 막 안 좋아질 거라는데 너무 고용이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고용이 너무 단단하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방법은 하나요. 아, 지금 고용이 이게 아니라 실업자가 이제 엄청 늘어날 거야. 엄청 실업자가 늘어나려면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업이 다시 더 붕괴되고 뭔가 뭐 어떤 기업이 망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상 가게들이 못 열어요. 네.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서.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그래서 네. 이번에 사실 미국에서 ISM 지표 나온 것도 50선, 그러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머물고 있잖아요. 위로도 아래로도 뭐라고 확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서비스업 지수가 그랬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고용이 좀 약간 슬로우해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좀 올라오겠죠. 뭐 여러 가지로 뭐 해고도 좀 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막 대량 해고로 가고 뭐가 망해고 파산하고 막 저번에 이제 지방은행들 망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이것도 가만 보니까 별로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그림 놓고서 자꾸 뭐 고용이 망가질 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요, 지금. 고용 지표만 보아도 확실하게. 고용 지표가 이렇지 않잖아요, 지금 구인 건수나 모든 게.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악화될 때까지 거라 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어요. 기업들 상황을 보는 사람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기업들 상황을 봤더니 막 그 이런 금리에도 살아남았고 가격은 또 올려서 팔고 있고 원자재 가격은 안정됐고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매크로한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미드라우스로 봐야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더 재밌는 데이터가 이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희 하여튼 리서치에서도 굉장히 강조할 것 같고 저도 항상 어떤 데이터가 이례적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보시면 기업의 대출 태도가 미국 보면 엄청나게 경직적이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뭐 빌려줘봐야 뛸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이런 빌려주는 느낌. 거죠. 그럼 보통 이러고 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동안 이게 계속 그 M2 증가율이 어떻게 보면 이거 꺾일 때까지 가다가 팍 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 부러져 있어요, MT 증가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게 플러스 관계였는데 마이너스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증가율이 더 증가율 상으로 이건 증가율 데이터니까 비교 데이터잖아요. 네. 이게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것만 놓고 봐도 유동성이 막 휩쓸대가 이번에도 이제 소위 부채 한도 나오니까 이제 이코노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도 매크로 하는 사람인데 막 이게 얼마 줄어들고 막 이거 계산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감소하는 속도가 커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미국은 그렇고 나머지 나라는 늘어나고 있죠. 제 생각에 중국 경제 지표 저렇게 안 좋으면 바로 돈 풀지 않을까요? 중국도? 그렇죠. 요번에 지방 네. 정부들 정리하고 나면은 뭐 그때 본격적으로 저 돈 엄청 풀 것 같은데.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시장에. 이 데이터들 보면은 지금 증가율이 너무 그 감소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그 유동성 증가율 프락시 보면 블룸버그 있는 거 보면 작년에 이미 돌아섰어요. 미국만 좀 이런 상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계속 사줄 거냐? 실질 임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을 빠지면 드디어
이게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기대감이 움직이고 있냐면 많은 분들은 그냥 뭐 유동성이 늘어날 거여서 뭐 밸류에이션 장세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물건 그러니까 이런 거 반도체도 그래 잘은 모르겠지만 다시 지금은 이제 공급 축소를 해가지고 좀 수급 균형이 왔는데 이제 수요가 좀 생길 거야 기대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렇지. 말씀드렸던 PER 장세에서 EPS 장세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기대값이니까. 그러면 아까 ISM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러면 뭐 경기를 서베이가 이제 ISM이니까 ISM 보면은 50 이상이 좋다 그러잖아요 미국이요. 그때 한국 증시가 좋았을까요? 50 밑에서 올라왔을 때가 좋았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안 좋았을 때 좋았던 것 같은데.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ISM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주식을 바닥치고 50으로 향해 갈 때 주가가 제일 좋죠. 50을 향해 갈 때. 근데 ISM 제조시가 일단 바닥은 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50을 넘어가면 뭔가 탄력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50 밑에서 돌아섰는데 자꾸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지수가 너무 올라와서 두려워요. 이제 뭐 사실 이런 거는 순환적인 사고로 보면은 이제 돌아선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아니죠. 지수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400포인트 올라왔는데 앞으로 올라봐야 200포인트 아닐까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 봤을 때는. 근데 그 200포인트 안에 어마어마한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지수 보고서 뭐 지수 몇십 대 사는 전략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잘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게 두 번째고. 너 혼자 떠들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자. 이럴 때 탁 튈 수 있는 그러면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지수도 오르는데 지수 오르는 종목을 포트폴리오 한 60% 짜놓고 대형주로 40%는 어떤 걸 할까? 이 고민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물론 다 올라와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작년 11월 이후에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왜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메타버스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저는 전혀 그거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챗 GPT는 어떻게 했던 간에 상당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확산되면 그래서 무슨 뭐 여기서 이 종목이 저거잖아요. 엔비디아 사라 뭐 이런 얘기 드는 게 아니라 이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지겠구나. 이제 벌가 돌아가지 않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글로벌 유동성이 들고 우리가 이에 관련된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거로 전 보는 거예요. 어떤 거 왜 우리나라에 많냐? 네. 아주 단적인 얘기가 적자가 추성인 반도체 기업이 돌아선 것도 이거 굉장히 큰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이클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저런 사이클이 왔을 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PER은 이렇게 높고요. 엄청 높잖아요, PER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너무 비싸다. 팔아야 된다 할 거고. PBR은 밑에서 돌고 있어요. 요럴 때가 특징이죠, 요럴 때. 그러니까 PBR과 PER이 어쩌면 PER은 좀 비싸고 PBR은 낮은 거죠. PER이 왜 낮아지냐 여기서 내려오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아까 그럼 연결될 거예요. PER 장세가 아니라 EPS 장세가 시작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EPS가 올라가면서 이게 내려오고 기대 EPS가 이건 올라가겠죠. 한국은 이러한 턴어라운드 초기에 주가가 급등할 때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순환적 사고에서 계속 저희가 책에서도 강조하고 반복해 왔던 건데 2008년에도 이랬고 요때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뭐 PER로 뭐 13배여서 비싸다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이제 PER이 내려갈 거예요. 계속. 그렇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12개월 뒤에 EPS가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좋아지게 들어올 거예요. 그때 가봐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 기대값이 좋아지는 타임이에요. 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세를 너무 겁낼 필요가 없는데 사실 우리를 보면 올해 좋은 건 자동차고 안 좋았던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왔던 거예요. EPS가 여기서 돈다는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약간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강의할 때 쓰는 건데 고퍼 내에서 저 PBR이 좋은 거예요. 고르실 때 심플하게 PR이 높은데 PBR이 낮은 거. PR이 높다는 고성장 기대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서 PBR도 비싸 버리면 너무 겁이 나잖아요. PBR은 낮은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게 이제 공식으로 보면 이런 공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논문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산 가치가 그래도 좀 있는 성장주. 그러니까 자산을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청산 가치보다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익은 크게 못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해놨을 수도 있는 거고 투자 자산이 이만큼 그렇죠. 있는데 돈은 못 벌어. 그러니까 선행 투자 아까 ROE 그래프 보시면 뭐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랬을 때 또 흥미로운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좀 올라갈 것 같은 이유가 반도체와 IT, 반도체 뭐 중소형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게 올라가겠구나.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항상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경기 선행주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게 돌았을 때 한 100까지 갈 때는 반도체가 주도해요. 100을 넘어가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아졌을 때거든요. 그럼 반도체 외에도 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 같아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항상 반도체 시총 비중이 돌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요. 항상. 이거 진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무슨 뭐 반도체가 7만 원이냐 8만 원, 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사이클이 뭐 정말 여기일 수도 있고 8만 9만 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보면 뭐 이렇게 두려워할 전혀 지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이닉스 아이고 지금 이렇게 실적 안 좋고 또 앞으로 요번 분기 2분기도 적자 몇 조 나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0만 원이 돼? 그러니까 다 판단 말이야. 일단은 다시 또 내려올 줄 알고. 근데 그걸 외국인이 그냥 대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이제 어차피 리서치 안 하니까 그래서 까놓고 전혀 말이 거칠어지고 근데 가끔 저번에 어떤 책 보다가 정말 제가 저 찢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책이 있어요. 저거 재밌었어요. 뭐 ROE 10% 이상이고 이익이 얼마 이상이고 뭐 그래서 그런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적어놔. 진짜 이렇게 적었다니까요. 그래서 읽다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구나. 그거는 주식 상투에 나오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좀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버젓이 진짜 이렇게 막 꽤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적자일 때 돌아서는 게 참 겁이 나도 요새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만약 하이닉스가 단순한 사용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책 GPT 같은 게 없었다면 돌아설 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못 돌아섰죠. 자동차도 한번 생각을 좀 돌려보시면 돼요. 지금 무엇이 성장인가? 제가 이건 싫어하는데 자동차를 누가 잠깐 피곤해 해가지고 제가 좀 오래된 차라 본 적 있어요. 정말 못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면 차를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백미러를 안 봐버릇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삐삐 그러니까 센서가 다 있잖아요 요즘 차는. 그렇지. 그런 게 없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차 못 돌아. 그러니까 차가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기차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모든 게 IT 전장화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디스플레이까지 다 바뀌는 거죠.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뭔가 팔아먹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반도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과거가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저 G20 OECD G20 선행지수가 돌았을 때 한국은 그때는 일단 헷갈리니까 반도체부터 돌아요. 반도체. 그렇죠. 근데 가동률도 한 2년마다 받아치고 도는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이게 또 단점인데 재고 쌓이면 어떡하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기울 수 있는데 또 품목별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챗GPT 뭐 앞으로 자율제 수요가 이제까지 없었던 수요가 더 확 늘어난다라는 그래서 긍정적인 이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막 이런 종목들이 막 며칠 만에 막 10% 20% 날줄 한 1% 2%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뭐 근데 한 두 달 지나면 주가가 올라 있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장이에요 지금이. 두 달 지났더니 30% 이상 나 있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수익률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반 투자들 상대해 보니까
그게 뭐냐, 뭐 그까짓 거 뭐 나는 뭐 하루만 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투자라는 게 연단위 수익률을 봤을 때 한 30% 이상 낼 수 있는 장은 굉장히 강한 장이에요. 작년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종목들을 잘 포트폴리오 짜왔으면 지금 안 나와도 한 20에서 30% 사이 수익이 났을 확률이 높은 그런 굉장히 좋은 장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시점에서도 그걸 찾아보자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올해 굉장히 좋았던 게 뭐 자동차 2차 전지가 있잖아요. 좋았죠. 조선이 요새 막 쫓아가고 있어요. 엔터도인데 뭐 이런 것들이 전기전자 반도체는 아직 움직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돌 수도 있고 또 뭐 은행도 돌 수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주식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찾아서. 뭐 아니 어떻게 더 나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면 적정이 기대되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다면 심지어 지주사까지도 지주사는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지주사 진짜 헐값이에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이 말을 했어요. 지주사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말 주식을 무서워하더라고 막 나한테 불안해서 뭐 주식만 사면 불안해 하신다고 들어 진짜 나한테 그러다가 그럼 지주사 사놔라. 크게 못 먹겠지만 그것도 10% 먹는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이자 해봤자 얼마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은행주도 10%못 먹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50% 100% 올린다면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는 장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좀 뭐 뻔한 얘기를 좀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였어요. 맨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순환적 사고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로 보면 400포인트가 올라서 두렵지만 이런 순환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주식을 하자. 근데 그래서 뭐 하반기 내로 200포인트가 오를지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얼마 오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출렁이겠지만 하반기 생각보다 매우 견고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요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들 해지를 걸어놨는데 금액으로 표시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미국의 그 하방 금액 포지션을 로고 취해가지고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본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투기적. 아니 그 한국만 봐도 대차 하락에 그래요? 베팅하는 게 83조 넘게 들어왔다니까 역대 최고. 몰랐어요. 저도 문제 이건 데이터 구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걸 쓰는데 저는 가끔 그걸 봐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고퍼스가 오늘은 얼마나 쌓였냐 그러면 그 고퍼스가 계속 쌓여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불안하니까. 근데 좀 이것만 벗어나도 그러니까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민감한 시장이 이렇게 그런적인 특징. 이게 만약 풀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순환적 사고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심 주가가 올랐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장세가 그래서 이익주도 상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익주도. 그러니까 하반기 장이 왜 있냐? 제가 보기에는 즉 이게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면서 나오는 종목군이 하나 있고 안 좋았다 좋아지는 턴어라운드가 있는데 좋아진 거 대표적인 게 뭐 아까 말했던 자동차고 안 좋은 것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 좋은 데가 배트면 이걸 적절히 균형 잡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한 것 같고 심지어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동대적 아까 이거는 정말 안 좋게 보는 종목인데도 지주은행마저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장세고 최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건 조선처럼 약간의 매출이 돌아서는 징후가 나왔더니 그냥 치어쳐요 위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잠시를 안 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그렇죠. 언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다니까. 그냥 그런 거를 근데 내가 기다려야지. 아쉬운 건 자기 가진 게 안 움직이니까 다 던져버려 그걸. 뭐 지금 좀 괜찮아 보이는 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성장축은 이 마진이 돌아서는데 제가 보기에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턴어라운드 초기의 특징이 딱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PBR은 낮은데 PER이 비싼 종목이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PER이 비싼 게 왜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이게 한국 증시에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오직하면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여기다 논문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논문도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예, 권위 있는 사람이 인정한 거다. 제가 하도 이거 봤더니
싫어한대. 제가 고포 막 난리가 나. 이게 오늘 우리나라 투자 교과서들이 되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ROE가 높은데 접어야 되고 뭐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건 비싸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시장이 좀 너무 이렇게 하루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다 팔고 또 이틀 지나서 올라오면 또 그때 따라잡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번에는 좀 호흡을 좀 길게 그럼요. 묵직하게 들고 가자. 가다 보면 이제 상승을. 한 번씩 슉 뽑아버리고 그때 좀 줄이고 그거를 그럼 다른 거를 좀 바꿔놓은 뭐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해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라 글로벌한 투자들이 다 불안해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다들 해지를 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서 막 웃었겠어요. 얼마나 해지를 많이 얼마나 불안해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해지를 걸고 있을까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가 기회의 영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떤 투자 금액이 상방 쪽에 딱 있다면 이게 오히려 좀 불안한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가 진짜 두려운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위로 다 쏠려 있을 때, 다 오를 거라고 믿고 이럴 있을 때. 뭐 이럴 때도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굉장히 두렵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 글로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지표들을 좀 점검하면서 이번 시장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표보다도 지수가 뭐 여기서 지수보다. 뭐 몇백 포인트 올라가진 않아요. 뭐 그러나 이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그럼요.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 이상 확확 튈 수 그럼요. 있다. 그게 아마도 지금 적절한 종목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게 뭐 엔터 기업을 들고 있었거나 뭐 아까 말한 예를 들어 농신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되게 좋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은 같다면 나한테도 순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 반도체도 최근에 샀던 분들은 다 큰 수익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20% 넘지 뭐. 지금 심지어 가장 안 좋게 보던 게 내수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우리나라 같이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근데 밸류는 싼데 우리나라의 수출주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은행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뭐 요새 보니까 미국의 지방은행들도 다 돌았었던데 뭐 그러면 그런 거마저도 돌아설 수 있다면 시장이 뭘 갖고 무너뜨리지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최소한 하방에 대한 두려움만 좀 줄이셔도 좀 장 흔들릴 때 내 주식 포지션 좀 늘려가는 시간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인사이트 그 지표들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투자 마인드나 그다음 패턴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윤지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